안녕하세요. 공기업론의 김영재입니다. 오늘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중간고사 범위까지 완전히 마칠 것 같습니다. 그 중간고사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실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중간고사를 보기는 거의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 제가 문제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제가 연락을 할 거예요. 어디를 보십시오 라고 연락을 드리면 그걸 보고, 자, 우리 학교 내 시스템을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문제지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그 문제지를 여러분이 받으셔가지고 문서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아마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서는 제가 따로 여러분들을 뵐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공기업의 경영평가 228쪽인데요.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전체를 제가 약간 읽어 드릴게요. 공기업은 자본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은 일반적인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에 한정해서 진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장성이 강한 공기업은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익성이 강한 공기업은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경쟁력이 약한, 즉 일반 기업과 같은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공기업을 경영 능률, 경영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전적 경영 간섭을 축소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공기업의 자율 경영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엄격한 경영 실적 평가를 해야 한다. 까지가 이게 오늘 배울 얘기 딱 두 문장이에요. 공기업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면서도 경영 평가를 통해서 좀 엄격하게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가 오늘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29쪽입니다. 맨 위에요. 맨 위에 줄입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된 공기업은 고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다만 공기업이 만약에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면 그것은 국민에게 부담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래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죠. 원래 주인인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 자,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 곳에서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 계속요. 공기업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가 공기업의 CEO, 자, 임원을 비롯한 주요 사람들, 여러분 요새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채용되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주요 사람들을 뽑고 공기업을 통제, 감독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대부분 무임승차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죠. 지금 우리 강의 자료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적절하게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경영 실적을 점검해야 되고, 이렇게 만약에 공기업이 비효율적 경영을 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원래는 국민이 공기업의 주인이지만 사실 국민은 공기업의 운영이나 경영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안다고 한들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무임승차에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관리한다. 그 관리하는 방법 중에 상당히 강력한 방법이 바로 경영평가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교과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게 들리는 겁니다. 자, 230쪽 맨 위에 표를 보시면은 경영평가, 경영진단, 회계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다 모르셔도 되고요. 목적이라는 네모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기준에 따라서
너희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른바 점수를 매기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려고 노력을 분명히 하는 사람인데, 일단 어쩔 수 없이 또 그래도 학점이라는 점수를 제가 또 채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경영평가는 이게 여러분이 이미 평가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원리가 같아요. 평가를 받는 사람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해요? 자,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집도 사고, 참고서도 사고, 교과서도 사고, 학원도 다니고 이런 거죠. 자, 사전에 제시된 기준을, 그런데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교 수학능력시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제시된 기준을 대략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문제를 알려주진 않잖아요. 아니, 그 문제 알려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학교 시험 같은 경우가 이 경영평가의 원리하고 비슷해요. 자, 아마 많은 교수님들이 사전에 문제를 몇 개 알려줄 거예요. 뭐 5개 중에 3개, 뭐 10개 중에 5개, 아니면 저같이 그냥 문제를 다 알려주고 다 써보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죠. 경영평가는 이미 기준이 공개가 돼 있어요. 그 공개된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를 받는 거죠. 자, 경영진단. 경영진단은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내부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가 왜 오늘 배가 아플까? 내가 오늘 왜 다리가 아플까? 또는 내가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데, 내가 운동을 더 잘하고 싶은데 나는 무엇이 부족하냐? 이게 진단이에요.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단체냐, 조직이냐, 나 개인과의 원리가 같아요. 자, 회계감사. 자, 개인으로 따지면 통장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너무 돈을 허투루 쓴 거 아니냐? 이것처럼 회계감사도 엄격하게, 특히 보통 이제 외부의 전문가들, 회계법인에서 보통 점검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경영평가, 경영진단, 회계감사 모두 이런 거죠. 경영진단은 내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2개는 외부에서 하고요. 근데 보통 경영평가, 경영진단, 회계감사 모두 내부에서 누가 참여하고 외부에서 누가 참여하고 이게 혼합된 상태로 많이 하고요. 이 3가지 모두 책에는 이렇게 자율적이라는 단어가 좀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강제적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회계감사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경영진단 무조건 해야 되고요. 경영평가 무조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미 여기에 관련된 지침, 그리고 그 매뉴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명서 같은 거 이미 다 있습니다. 굉장히 유심히 그 지침에 나온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이제 232쪽입니다. 232쪽의 3번째 문단.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경영 목표를 달성했는지 본다. 둘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했는지 본다. 셋째, 경영 개선을 유도한다. 넷째, 지침을 제공한다. 아까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잘했냐 못했냐, 그리고 앞으로 이 공기업, 이 공공기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지침을 제공하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런 경영평가나 경영진단에 이제 비슷한 것들을 가끔씩 제가 이제 참여해서 해보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있어요. 평가 기준이 약간 달라지면 확실히 평가를 받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 달라진 기준에 맞춰서 행동을 해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를 내요. 자, 오늘 이번 중간고사는 A, B, C의 문제 3개. 자, 문제 3개인데, 자, 우리가 이거는 한 문제에 20줄, 20줄 넘게 쓰면 안 돼 라고 했다가 갑자기 제가 이러는 거죠. 야, A하고 B는 20줄 안에 쓰는데 C라는 문제만큼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많이 써봐라. 제가 기준을 살짝 바꿨어요. 제가 지금 평가 기준을 바꾼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래? 내가 A와 B 이 2가지 문제는 20줄 이내로 써야 되는데 C라는 문제 하나는 교수님이 그냥 분량 마음대로 상관없이 써보라 그러네.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이거에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경영평가라는 게요.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다고요. 자, 그리고 233쪽입니다. 네, 그 5번째 줄이요. 영어 단어 나오는 거 있어요. 공기업의 경영평가는 PDS, 계획 집행 확인. 자,
경영학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영어 단어 약자가 아마 PDS일 거예요. 자, Plan Do C라고 되어 있는 계획 집행 확인이라는 것은 경영학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경영학계론 맨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마 처음 배우는 약자일 겁니다. 역시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PDS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군대는 안 그렇습니까? 정부 조직 똑같아요. 계획했냐? 계획대로 했냐? 그리고 집행한 것을 잘 되냐 못했냐 확인하는 거죠. 너무 쉬워요. 이런 개념들은요. PDS.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235쪽입니다. 235쪽에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자, 평가 대상에 따라 기관 평가와 경영진 평가로 나눌 수 있다. 자, 기관 평가. 그 공기업 전체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 임원이 얼마나 잘했는지. 흔히 말해서 높으신 분들이 얼마나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이 경영진 평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정치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5쪽에 중간쯤 가다 보면 셋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 평가와 고객 평가가 되어 있는데, 자, 전문가 평가는 흔히 말해서 공기업에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이나 평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고요. 고객 평가는 여러분들이 공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에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귀하는 우리 기관의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전혀,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이미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이요. 아니, 학교에서 조사하잖아요. 저 학생 만족도 조사라고 하잖아요. 그게 고객평가 개념이에요. 이 이상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평가는 원래는 굉장히 준비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준비하는 게 힘들듯이 경영평가 힘들어요. 진짜 뼈가 빠질 정도로 힘들어요. 이게요, 평가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 기준은 저쪽 팀, 이 평가 기준은 저쪽 팀, 팀마다 다 나눠져 있고, 이게 어떤 경우는 정말 뼈가 빠질 정도로 힘들어요. 우리 흔히 속된 말로 죽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공기업 중에서 내가 맡은 업무가 하나 잘못돼버리면 전체 부분의 점수가 깎이게 되고, 그럼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뼈가 빠질 정도로 일을 해요. 제가 이 평가 이렇게 받는 분들을 보면은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말을 제가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피 말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번으로 넘어가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